오늘은 이혼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상담할 때 많이 들은 이혼할 때 후회하는 것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다. 아니면 그냥 너무 감정적으로 힘들어서 이제 빨리 끝내고 싶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혼은 이제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 이제 돈으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결국에는 이제 하나입니다. 준비했는지 아니면 그냥 넘어갔는지입니다. 이제 이혼할 때 이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재산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합의해버린 건데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 남편이랑 아내가 이제 협의 이혼을 하게 됐고, 이제 한 분은 집을 가져가고, 한 분은 차액을 가져가셨어요. 뭐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죠.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한테 거액의 이제 주식이 있었던 거죠. 이거를 이제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인을 할 걸, 이런 후회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결혼 생활 아무래도 이제 오래 하시면 내가 그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대충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뭐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주식 투자 뭐 이런 걸 이제 몰래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또 중요한 게 본인의 명의는 아니지만 이제 가족의 명의로 된 이제 신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알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중에 알았을 때 또다시 청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틀린 건 아니에요. 이제 이혼을 하고 나서 2년 내에 재산 분할을 이제 추가로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2년의 제척 기간 안에 이제 그 전혀 몰랐던 재산에 대해서 이제 재산 분할을 이제 추가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혼하고 나서는 그 재산을 찾아내기도 쉽지도 않고, 또 재산이 명의가 바뀌어져 있거나 또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제 청구는 할 수가 있더라도 입증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죠. 심지어 이혼하고서 이제 2년이 지나버리면 이제 그 권리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재산 분할은 이혼 전에 이제 확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제 재산 분할을 이제 어떻게 받는 구조냐면, 이제 총액으로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깨비 방망처럼 원고 얼마, 피고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 재산 분할 명세표를 만듭니다. 거의 모든 이혼 사건에서 재산 분할 명세표를 만들고요. 재산 분할 명세표는 적극재산, 원고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피고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으로 나누는데, 이제 적극재산은 돈이 되는 것들, 예금 얼마, 집 얼마, 이제 소극재산은 채무들, 빚이, 대출 채무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총 합산을 해서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구조입니다. 재산 분할 명세표를 작성을 할 때, 이제 다툼이 없는 사실, 그래서 내가 상대방 신한은행에 500만 원 그대로 인정한다. 이러면 재산 분할에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재산 분할을 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신청 없이 법원 스스로 조사를 해서 정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실무에서는 당사자가 초기에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예를 들어 A 사실은 내가 A 항목은 인정한다. 하지만 B 사실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 주장대로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인정한 사실은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하고, 이제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만 이제 법원이 심리를 통해서 이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를 이제 별도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하거나 이제 소송 과정에서도 상대방 말이 맞을 거다, 이렇게 단순히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상대방의 항목에 대해 동의를 하면 그대로 결과로 이어지거든요. 만약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상대방 변호사고 상대방이 그냥 저희가 주장한 항목 그대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다툴 여지가 있지만 저희는 무조건 좀 의뢰인 쪽에 유리하게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인정해버리면 아싸!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근데 실력 있는 변호사는
그 항목 하나하나를 다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A 항목 자체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뭐 채무 같은 경우는 사실 상대방의 그 채무는 이제 소극 재산인데 이거를 사실 뺄 수가 있으면은 우리 의뢰인이 받을 몫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채무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인지 아니면은 그냥 별개의 개인 채무인지, 그래서 그 직전 유튜브에서 무리한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개인 채무로 될 여지가 높다고 한 것처럼 이런 항목 하나를 다 따져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상대방 말이 맞겠지 뭐 그렇게 동의해버리면은 뭐 더 이상 거기서 끝인 거죠. 그 다음으로 정말 후회하시는 것들이 증거 남기는 문제입니다. 이제 증거 문제인데요. 이제 대부분의 부부는 사실 이혼을 뭐 처음부터 생각하지는 않죠. 이제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 거는 또 흔한 일이고요. 그래서 증거를 남겨둘 생각을 전혀 못 하세요. 그래서 뭐 폭행이나 뭐 그 외도를 했거나 뭐 이래도 그냥 증거를 따로 안 남기시는 경우가 사실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결국에는 이제 이혼을 결심하게 된 순간 이제 이혼 그 소송 변호사 상담을 할 때 그럼 제가 증거가 있냐 꼭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증거를 남길 생각을 못 했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저도 이해가 돼요. 그런 경우들이 많고 이제 증거를 남길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인데, 근데 또 사건을 하다 보면 10년 전 갈등, 10년 전 부부 싸움에서 있었던 그런 사진들을 다 제출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증거가 없는 경우도 이해가 되지만 사실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말의 주장의 무게가 달라지는 경우가 되는 거죠. 법원에서는 이제 증거로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증거가 있는 쪽이 확실히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증거가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결과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정리를 해드리면 이혼을 할 때 많이 후회하시는 이유는 이제 뭐 특별히 뭐 실수를 했다거나 뭐 그렇기보다는 이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이제 아는 만큼 보이고 또 다툰 만큼 달라지고 또 증거 같은 경우는 증거가 많을수록 그게 힘이 되거든요. 같은 상황에서도 이제 준비가 된 자는 또 결과를 또 다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